안녕하세요. 돈셰퍼의 최병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돈셰퍼가 이제 90회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90회 기념으로 최근에 이제 가장 떠오르는 또 이슈 중에 하나가 해외 부동산, 특히 이제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은 90회 특집으로 미국 부동산 투자의 이해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사에 기사로 기사화됐던 겁니다. LA의 50평 단독주택 10억 원 선이다. 미국 부동산 투자 겁낼 거 없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실제 이제 투자 사례가 나오고 그동안에 투자해왔던 누적 투자 금액,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업체가 누구냐면 네오집스, 교포시장에 뜨고 있는 그런 플랫폼 이제 부동산 기업입니다. 어태수 대표님이 또 기사에 소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직접 어태수 대표님을 모시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실 전문가는 네오집스의 어태수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미국에서 이제 또 어려운 발걸음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이게 기사를 보고 저도 사실은 많이 놀랐거든요. 지금까지 투자 누적 금액이 뭐 1조 한 3천억, 4천억 이렇게 넘고 있거든요. 이 수치에 놀랐고 최근에 이제 그만큼 한국에서 국내에 계신 분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네. 미국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네오집스 소개 그리고 미국 부동산 투자 현재 현황 그리고 전망까지 알아보고 그리고 2부에서는 실제 그러면 금액 투자 금액별로 이제 뭐 아파트다, 상가다, 커머셜이다 이렇게 실제 투자 성공한 사례와 또 뭐 실패 사례까지 이제 좀 알아보고 어떤 준비를 그러면 우리가 해 가야 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네오집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돈셰프 90회 특집으로 미국에서 날아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미국 부동산 플랫폼 네오집스를 운영 중인 어태수라고 합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미국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욱더 편하고 더욱더 쉽고 그리고 매매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해드릴까라는 그 고민에서 이제 네오집스라는 이제 플랫폼이 마련이 됐고요. 네. 주로 한국에서는 이제 은행, 증권사, 또 이제 해외 투자 이민을 고려하시는 이제 이주공사 분들이 저희 이제 주요 고객분들이세요. 그래서 미국 하면은 굉장히 또 어렵고 또 어느 지역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면은 어떤 분과 어떻게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접근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식 보면은 이제 우량주 투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우량주만 투자하듯이 저희 플랫폼에는 이제 가격 상승폭이 높고 거래량이 많고 또 학군이 좋고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가 좋은 곳들만 모아놓은 종합 플랫폼입니다. 정말 미국이 워낙 이제 땅덩어리가 넓고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을 텐데 네. 정말 그 데이터를 그렇게 플랫폼에 이제 넣어가지고 소비자가 원하는 거를 그렇게 준비하셨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 대표님 소개도 잠깐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네. 한국에서 또 군대 생활까지 ROTC 40기로 군대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메리츠 화재 이제 자산 운용팀에서 이제 자산 운용 업무를 하다가 저는 이제 미국 부동산이 유학생 분들도 많아지고 또 해외 부동산 투자가 자유화되면서 한국과 미국의 부동산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제 미국 이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이민 지금 8년 차고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에 연결되는 게 꼭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이제 플랫폼으로 저희가 만들어드리면은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도 언제든지 편하게 또 24시간 플랫폼을 통해서 미국 부동산을 이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부동산 플랫폼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 업무 영역이 이제 플랫폼 베이스로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되고 있네요. 네네. 주로 저희 업무 영역은 이제 한국에서 미국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 그건 이제 주택, 이제 레지덴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 이제 커머셜 부분도 있고, 그건 직접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미국에 지금 이제 주재원분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네. 주재원분들의 레지덴셜에 대한 렌트,
그리고 또 이민 오시는 분들은 요즘은 이제 취업 이민보다는 이제 투자 이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네. 투자 이민을 오시는 분들은 잡을 구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또 미국에서 뭔가 또 인컴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인컴이 나올 수 있는 또 부동산을 저희가 또 컨설팅도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민 오시는 분들 또 주재원 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저희가 또 제공을 해드리고 또 이커머스 시장 또 부동산 중에서도 이제 웨어하우스 네. 창고가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네. 지금 또 이제 조지아 쪽 같은 경우는 음. 이제 SK 배터리 그리고 이제 현대차, 삼성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벤더 회사들도 웨어하우스를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창고가 필요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조지아 쪽도 그렇고 캘리포니아 쪽도 그렇고 또 이제 댈러스 오스틴 쪽도 그렇고 또 창고가 필요하신 분들도 저희가 이제 매매 그리고 이제 리스 컨트랙을 또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는 제가 또 이제 스타트업 관련해가지고 스타트업 대표님들한테 이제 미국 진출 방향 또 미국에서 어떻게 현지화 마케팅 할지를 이제 세미나를 해드리고 왔는데 그분들도 이제 미국을 진출하려고 그러면은 미국에 오셔서 이제 거주할 것도 필요하시지만 미국에서 또 업무를 보셔야 되니까 오피스가 네, 그렇죠. 오피스가 필요해서 그런 오피스에 대한 이제 리스하고 또 매매까지 한국에서 미국 관련된 부동산이랑 연결된 것들은 저희가 다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매매뿐만 아니라 렌트, 뭐 리스트 다 해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뭐 웨어하우스 말씀하셨는데 이 규모가 좀 큰 거고 뭐 미국 가보면 요즘 이제 뭐 스토리지 퍼실리티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창고 뭐 이게 개인이 맡길 수 있는 그런 창고도 많이 이제 활발하게 네, 네, 네. 되고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이 업무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게 네오칩스의 이제 이게 실적을 아까 이제 기사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몇 년이 짧은 기간 동안 1조 3천억, 4천억 정도의 지금 실적을 올렸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직 뭐 저희가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았는데 네. 주로 이제 한국에 계신 은행 증권사의 이제 프라이빗 뱅커분들 그리고 이제 웰스 매니지먼트 팀에 계셨던 분들이 기존의 고객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미국 부동산을 소개해드리고 서비스를 해드리고 관리를 열심히 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께서 또 고객을 소개시켜 주시고 또 고객분들이 또 다른 고객분들을 이제 소개를 시켜 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짧은 시간에 또 좋은 성과가 나왔고 그동안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보다는 거의 오프라인으로 제가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하고 또 고객분들을 미국에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일이 이제 주된 영역이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플랫폼이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실 수 있어서 아마도 현재 실적보다는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면은 더욱더 가파른 성장세를 저희가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런 그 성장은 단순히 국내 부동산 세제 정책이 좀 타이트해지고 네. 그래서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고 미국 부동산을 좀 치덕해 볼까? 단순히 뭐 이런 생각을 떠나가지고 어떤 그 네오집스의 그런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네오집스가 이제 플랫폼 형태로 지금 운영된다라고 했는데 네네. 특별한 이런 기술력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오집스의 기술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이 기술력 이전에 저희가 특화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이제 저희 이제 성과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네. 그 성과 안에 저희가 딜이 클로징한 매매가 진행된 건수로 하면은 약 한 1250건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1250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약 3만 건 정도의 컨설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실패 사례가 성공 사례보다 훨씬 더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실패 사례에서는 환율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미국 현지에서 이제 대출이 나오지 않는 이슈도 있었고요. 또 고객분들이 마음의 또 변심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실패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패 사례들을 성공 사례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플랫폼에 담아야 될까? 플랫폼에 또 담아야 될 게 저희 또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정말 능력자신 저희 이제 개발을 해주시는 분들께서 애텀사라고 하는 그 애럼사가 예. 미국에 이제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는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에서도 미국에 수많은 프로테크 회사들이 있는데 네오집스가 우리는 100이라는 데이터를 주는데 정말 30, 40의 데이터만 가지고 고객분들한테 보여준다. 왜 그러니? 라고 저희한테 이제 궁금증을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의 답은 뭐냐면은 지금 정보의 홍수잖아요. 예. 모든 데이터를 다 보여줄 필요는 없다. 정말
돈이 되고 우량하고 고객분들이 투자를 했을 때 정말 안전한 부동산만 우리가 큐레이션을 해가지고 보여주자 하다 보니 100이라는 데이터를 받았을 때 저희는 고객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30이라는 데이터만 보여드려도 충분하다. 하지만 미국의 전 지역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딱 한국 분들, 중국 분들, 또 미국에 계신 분들도 좋아하시는 지역이 딱 있습니다. 네. 그럼 오히려 그 지역을 특화시켜서 그 지역을 조금 더 뎁스 있게, 조금 더 깊이 고객분들한테 보여주자라는 컨셉을 가져가다 보니까 지금 저희 플랫폼을 보신 고객분들의 반응은 그럼 네오집스에는 좋은 부동산들만 올려놨으니 이 중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중간 이상은 부동산 투자를 한 거네 라는 피드백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원하는 바가 많은 데이터를 보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네오집스에는 정말 좋은 매물들, 관리하기 쉬운 매물들, 우량한 매물들만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저희가 기술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선호하는 지역을 미리 이제 셀렉션 해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좋은 매물들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맞습니다. 성급한 질문, 뭐 나중에 뒤에 내용이 다시 나올 수 있는데 성급한 질문을 하나 드리면 네, 미국 내에 있는 이미 한국인들, 네, 이미 미국 내에 있는 분들 네, 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지금 그 내국인들도 네,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도 지금 아까 이제 3만 건 컨설팅 중에 1,250건이 이제 성사가 됐다고 하셨는데 네. 1,250건 중에 론 없이 현금으로 그냥 자기 그 다 구매하신 분하고 네. 론을 일으키신 분하고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굳이 비율로 따지자 그러면은 한 20% 정도는 캐시로, 현금으로 다 구입을 하시고 대부분의 분들은 론을 받으셨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지만 네. 기존에는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게 고객분들한테 유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텍스 베네핏도 받을 수가 있어서 네. 대부분은 대출을 받고 그러니까 대출도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 계신 분들은 100만 불이다 라고 하시면은 20만 불, 약 20%만 다운페이를 하고 나머지를 다 대출을 받으시는데 해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은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약 60%에서 70% 대출이 나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대출 금리가 아무래도 미국에 계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높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해외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 한 50% 내외, 네, 이 정도로 이제 대출을 받으십니다. 그래도 뭐 그 정도 비율이면 그래도 많이 받는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 나올 거니까 네. 자세하게 좀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네오집스의 기술력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학군이라는 게 참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부동산이라는. 미국도 그렇습니까? 네, 미국도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 이제 뭐 아이비리거도 네. 보내고 싶고 또 좋은 네, 학교에서 또 엘레멘터리부터 시작해서 미들, 하이 다 이제 좋은 곳을 이제 보내고 싶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LA 지역이다, 뭐 오렌지 카운티 지역이다 하면은 딱 특정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학교들 중에서도 저희는 어디를 지금 타겟팅을 했냐? 하이스쿨, 고등학교. 네. 왜 그러냐면은 고등학교가 좋은 곳들은 엘리멘터리도 좋고 미들스쿨도 좋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 고등학교에서 또 대학교 이제 좋은 대학으로 어떻게 또 진학이 되는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공립학교 중에 네. 괜찮은 고등학교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가지고 이 지역의 바운더리를 저희가 정합니다. 이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시면은 이 학교에 이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학군이 좋은 곳들은 가격이 올라갈 때 더 올라가고 네. 가격이 하락할 때 덜 하락하는 그리고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학군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유리하고 네, 미국에서 학군이 좋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오래됐어요. 네. 1950년, 1960년. 근데 오래된 집을 저희가 사드리게 되면은 관리도 저희가 해드려야 되는데 네. 뭐 고쳐주세요, 뭐 고쳐주세요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 전통적인 학군의 오래된 집이지만 그 집들 중에서 저희가 또 기술력으로 리모델링이 되고 리노베이션이 되고 업그레이드 된 집들만 저희는 보여드리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 학군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집은 분명히 1950년, 60년에 지었는데 집들을 보면은 내부가 너무 깨끗하고 거의 새집 같은 수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다 보니까 고객분들도 만족하시고 또 학군이 좋아서 임차 수요가 많은데
또 집도 깔끔하니까 더욱더 임차인들이 이런 집들을 또 원하시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특별한 이제 서비스가 있으니까 다 이렇게 실적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고객 관리는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네, 저희가 아까 그 실패 사례 중에 고객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한국에 있는데 미국 부동산을 투자하게 되면은 관리는 어떻게 해주는데? 근데 현재까지는 대부분 부동산을 구입해준 에이전트 분들이 대부분 관리를 하세요. 네. 관리를 잘해주시는 분들을 만나면은 집을 구입하신 분들은 이제 감동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근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시는 에이전트를 만나게 되면은 내 부동산 지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굉장히 불안해하시죠. 네. 그냥 단순히 테넌트한테 임차인한테 렌트비를 꼬박꼬박 받고 있다고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집을 혹시라도 험하게 썼는지, 그리고 지금 컨셉이 예를 들어서 화이트 톤이다. 그리고 뭐 키친 같은 경우는 뭐 아일랜드 테이블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은 그 집에 대해서 밸류를 업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 리얼터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좀 등한시하세요. 그래서 고객의 만족도를 좀 평균화시키자. 근데 그 평균화시킨 것을 좀 상향으로 평균화시키자. 고객분들의 집이 밸류가 업이 될 수 있는 어드바이스를 해주자 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서비스, 이제 네오집스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해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있으면은 미국의 텍스 신경을 많이 못 쓰세요. 그럼 텍스 시즌이 되면은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알럿을 보내드립니다. 고객님 12월 10일까지 텍스 납부하셔야 됩니다. 텍스 납부는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분들께서는 해외에 있어도 나 텍스 시즌이구나 라고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고객의 렌트비가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가 고객분의 계좌에서 렌트비가 이렇게 입금이 됐습니다 라고 또 알럿을 보내드리고 혹시 제 시간에 렌트비가 안 들어오면은 이제 임차인한테 저희가 또 노티스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 큰 이슈 때문에 렌트비를 못 내는 게 아니라 은행의 계좌를 뭐 바꿨는데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이제 아직 안 해놨다.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테넌트 분한테도 한 2, 3일 전에 저희가 노티스를 해주고 렌트비 5일날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일날 렌트비가 안 들어오면은 저희가 자동으로 알럿을 테넌트한테 보내드리고 또 임대인한테도 같이 또 알려드려요. 지금 테넌트가 임대료가 안 들어와서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미국 부동산이 제대로 관리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은 또 이제 사람이 또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네. 하고 싶어도 이제 잊을 때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이제 시스템화 시키게 되면은 잊지 않고 고객분들한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서비스가 아주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미국 부동산 이렇게 서류 작성,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두세 장이면 네, 그렇죠. 부동산 가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미국은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특별한 또 노하우가 있습니까?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계약을 하면은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두세 장이면 계약서가 끝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을 하고 나서도 뭔가 좀 이슈가 생길 만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전 주인이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새로 구입하신 분이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미국의 부동산 프로세스가 단계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도 한번 주택을 구입하시게 되면은 다시 매매를 하기까지 6년에서 8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다 보니 미국에 계신 분들도 매매 서류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세요. 네. 왜냐면 6년, 8년 전에 거래됐던 걸 어떻게 다 그렇죠. 기억을 하시겠어요. 네네. 하물며 해외에 계신 분이 미국 부동산에 대한 서류에 대한 프로세스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리얼터 분들은 매일 보는 거지만 네. 그래서 이것을 고객분들한테 어떻게 좀 쉽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에스크로가 오픈이 되면은 매수자하고 매도자가 오케이 나는 당신에게 집을 팔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저희 플랫폼에서 이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줄을 딱 보면서 이날은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날은 또 이걸 해야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집 최종 점검, 그럼 그걸 클릭을 하시면은 최종 점검에는 어떤 걸 점검해야 되는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지를 다 저희가 보여주기 때문에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프로세스를 쉽게 볼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리얼터 분들께서는 이제 이걸 일일이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렸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 양쪽의 시간, 고객분들과 또 리얼터 분들의 시간을 두 분 다 세이브를 저희가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 부동산 거래가 복잡하지만 저희는 그것을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고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다는 게 저희의 이제 차별화입니다. 에스크로 오픈부터 종료까지 보통 약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나요? 네, 한 달에서 조금 더 걸리면 한 45일까지 걸리고요. 네. 또 커머셜, 이렇게 금액이 조금 큰 것 같은 경우는 뭐 2개월, 3개월 더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우리나라하고 이게 너무 다른 부분이 맞습니다.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기술력 이제 잘 들었고요. 이제는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야, 지금 이제 뭐 환율도 올라가고 미국도 부동산 우리나라처럼 정점을 찍은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미국 부동산에 대한 어떤 현재 현황하고 전망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뭐 여러 가지 수치들 이렇게 봐주시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환율 때문에 울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이제 유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들, 네. 해외에 달러로 이제 송금을 하셔야 되는 분들.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뭐 최근 이틀 사이에 조금 조정은 됐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400원대까지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학교 때 이제 정규 분포 배우잖아요. 예. 그럼 거의 최근 10년 내에서 정규 분포에서 지금 벗어난 네.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1,300원대가 마지노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지금 1,440원, 1,450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1,420원대로 내려오긴 했는데, 달러가 높을 때 해외 부동산 투자 저는 지금은 좀 쉬어갈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금리가 높아서 대출 금리가 높다. 저는 그건 투자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금리가 낮아지면은 리파이낸싱, 대출을 다시 받으면 되는데 환율은 지금 1,400원대에 산다? 그거는 손해를 보고 이제 들어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기다렸다가 소나기는 또 피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 뭐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미국 부동산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뭐 프라임 금리, 그러니까 단기간에 조정해주는 금리도 많이 올랐고, 또 제가 이제 미국 10년 국고채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왜 미국 10년 국고채 금리를 보냐? 저희가 이제 집을 살려면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네. 대출 금리가 이 10년짜리 국고채 금리에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이제 그래프 보시면은 최근 2년 동안 굉장히 낮다가 요즘에 들려서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대출 이자까지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물론 아직 뭐 서브프라임 이전 수준은 아니에요. 네. 네. 그렇지만 현재는 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미국 내에서도 지금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거의 한 30, 40%가 이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기지 금리가 조금 내려가지 않는 한, 또 해외에서는 환율이 내려가지 않는 한,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는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외 부동산을 투자하신다 그러면은 항상 인덱스를 하나 보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KB은행에서 보여주는 KB 시세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대출을 이제 정하기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S&P 케이스 실러 인덱스라는 게 미국의 주요 도시에 판매된 가격을 가지고 이제 인덱스화 시킨 거예요. 이걸 보면은 지금 미국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구나. 아, 지금 이렇게 하락했구나. 이거를 저는 꼭 미국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본인이 좀 직접 찾아보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미국 전체에 대한 내용인데, 내가 LA 쪽을 좀 보고 싶다. 그럼 LA만 따로 검색이 가능하고, 텍사스다. 그럼 텍사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가격이 높아지고 낮아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고민하시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이 케이스 실러 인덱스를 직접 좀 검색해 보시면은 스터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아마 미국 시장을 보는 데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브프라임 때 한창 그 직전 때 인덱스로는 거의 한 185 정도. 그런데 현재는 305.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 이렇게 높아졌으니 이제는 미국 부동산 하락할 때.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왜 오르면은 반드시 하락을 해야 될까? 물론 이제 조정기라는 거는 항상 있어야지 그게 더
저는 이제 안전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미국 부동산이 이 서브프라임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지금 튼튼해져 있어요. 지금 이 인덱스 보시면은 서브프라임 때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네. 그리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가 최근 2년, 2019년, 20년, 21년에는 금리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정말 미국에서 집을 사기 가장 좋은 때였어요. 그래서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집 가격이 더 올라갔고, 원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연체율이 어떻게 될까요? 더 심해지죠. 올라가죠. 네. 이 연체율에 대한 데이터를 보시면은 오히려 연체율은 이 서브프라임 때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그래프가 확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코비드 19 때 살짝 올라갔다가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낮아졌죠. 네. 왜 그러냐? 금리가 낮았을 때 사람들이 다 리파이낸싱, 낮은 금리로 다 갈아탔어요. 네. 그러니까 낮은 금리로 갈아탔으니까 예전에 서브프라임처럼 금리가 막 높아진다고 연체율이 이제 발생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서브프라임 때는 제가 다운페이, 제 돈이 들이지 않고 제 돈이 0, 제로여도 은행들에서 이제 100%, 왜냐면 자고 일어나면은 밸류가 올라가니까 그냥 은행들이 계속 대출을 해줬던 거죠. 지금은 미니멈 20%, 또 30%, 40%는 제가 투자를 해놓고 나머지 대출을 받고, 또 대출 금리도 낮을 때는 30년 고정이 2.5%, 15년 고정은 뭐 1.5에서 1.75%. 이렇게 낮은 금리로 받아놨으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연체가 뭐 발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지만 이 올라간 게 뭔가 버블이고 뭔가 곧 하락해야 될 시그널은 솔직히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금리가 당분간 높은 상태, 또 환율이 높은 상태는 해외 투자도 제약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기는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리파이낸싱 언급하셨는데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대환 대출이죠? 네, 맞습니다. 갈아타고 네네. 받고. 근데 이제 대환하려면 항상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 이런 게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높은 편이거든. 네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본인이 처음에 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한 1, 2년 후에 돈이 좀 생길 것 같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대출 금리를 조금 더 높여가지고 이제 조기 상환 수수료, 이제 프리페이먼트 페널티가 없는 상품을 대출 상품으로 정할 수도 있고, 내가 못해도 한 3년 후에 돈이 생길 것 같아라고 하면은 미국의 이제 대출 상품은 이제 3, 2, 1이에요. 1년 안에 상환을 하면은 페널티가 대출 금액의 3%, 2년 이내는 2%, 그리고 3년 이내 상환을 하면은 1%. 그래서 이제 페널티가 3, 2, 1 그렇게 구조가 되는데, 그러니까 3년이 지나고 나서 상환을 하게 되면 이제 조기 상환 수수료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뭔가 돈이 들어올 게 있다, 캐시가 생길 것 같다, 1년 이내 아니면 2년 이내, 그러면은 차라리 처음에 대출 상품을 조금 더 금리를 높여서 대출 상환 수수료가 없는 상품을 택하시는 게 또 팁입니다. 네. 중요한 수수료가 있긴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총 대출 연체율이다. 이것도 뭐 거의 뭐 같은 개념으로 이제 보면 되겠네요. 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같은 됩니다. 맥락이네요. 네. 자, 그리고 이 그래프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부동산 수요와 공급, 캘리포니아 지역이네. 특히. 네네. 네, 보시면은 부동산의 가격을 이제 결정하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크게 네. 이제 저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수요와 공급, 두 번째는 금리, 네. 세 번째 해외에서 투자하신다 그러면 이제 환율, 이렇게 세 가지를 저는 말씀을 드려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2030년까지 지금 이제 예상을 한 거예요. 원래는 2030년까지 약 한 100만 유닛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공급 대비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100만 유닛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서브프라임 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니까 집을 짓는 빌더들이 네. 집을 안 지었겠죠. 예. 그러다 보니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착공을 못 하다 보니 그게 계속 쌓여가지고 현재는 100만 유닛이 아닌 200만 유닛이 지금 부족하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많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었는데 서브프라임 때도 그랬고요. 지금 현재 미국의 목재 가격이 굉장히 낮아져요. 대출 금리가 높아지니까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주택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약간 멈추겠죠. 그러니까 목재 가격이 하락을 하고 그러면 지금 또 주택을 짓지를 않는다 그러면은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네. 또 공급이 부족해지다 보니 이 200만 유닛이 아니라 조금 지나면은 그 숫자보다 더 큰 부분이 부족할 테고. 그래서 뭐 정부에서 한국처럼 뭐 LH공사 등으로 정부 주도로 뭐 공급을 하지 않느나 미국은 근데 대부분 이제 민간이 하다 보니까 네. 이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국 부동산 가격은 길게 보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 부동산 이제 그 유망 지역이 뭐 물론 지역별로 워낙 뭐 땅덩이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많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 투자 지역을 뭐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됩니까? 네. 저는 이제 고객분들이랑 뭐 미팅을 하거나 미국 부동산에 관심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여쭤보는 게 네. 어떤 목적으로 미국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세요? 라고 저는 여쭤봐요. 목적이 불분명하면은 결과는 완전히 또 달라져요. 네. 저는 유학생 자녀가 있어서 그 유학생 자녀한테 매달 뭐 분기마다 이 달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집을 사서 렌트비를 받으면은 달러로 유학자금, 생활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목적 아니면은 저희는 이제 이민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어차피 이민 갈 거기 때문에 미리 미국 부동산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미국 부동산을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아니면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1가구 1주택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세금이 이제 붙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중과세가.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 1주택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 주택을 10개 가지고 있어도 한국에서는 1가구 1주택. 미국은 뭐 중과세 되는 것도 없고 종부세라는 개념도 없고 이게 1주택이든 주택을 10개 가지고 있던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요즘은 한국 부동산을 처분한 다음에 미국 부동산을 이제 구입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제가 이제 컨설팅 해드리는 방법이 또 다르고 그리고 이제 지역 같은 경우도 네. 본인들이 또 선호하는 지역이 있으세요.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유학생활을 하셨던 곳이 이제 좋다 아니면은 아까처럼 이제 조지아 지역에 한국의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올라갈 것 같아서 투자를 하고 싶다. 아니면 학군 때문에 얼바인 쪽에 투자를 하고 싶다. 나는 뉴욕에 투자를 하고 싶다. 굉장히 다양하신데 그 니즈에 따라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근데 뉴욕도 굉장히 넓고요, 얼바인도 굉장히 넓고, 네. 뭐 애틀란타도 굉장히 넓어요. 저희가 해드리는 역할은 그 지역을 최대한 좀 좁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애틀란타다, 뭐 조지아다 하면은 조지아에 뭐 예전에 가셨던 분들은 이제 코리아타운에 있는 이제 뭐 둘루스 지역, 네. 또 요즘 인기 있는 뭐 스와니, 또 뭐 존스크릭, 그러니까 각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나는 이 지역보다는 이 지역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그것을 좁혀드리는, 그러니까 그러려면 저희가 굉장히 많이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지역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투자를 하고 싶은 지역을 최소화시켜 드리는 거, 네, 생각을 줄여드리는 게 저희의 일입니다. 자, 이제 부동산 투자 유망 지역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질문 제가 몇 가지 할게요. 그러면 한국인이 많이 사는 미국 부동산의 가격대는 어떻게 됩니까? 네. 평균적으로 보면은 거의 이제 한 70만 불에서 100만 불 사이가 가장 많으세요. 아, 예. 네. 70만 불에서 100만 불 사이면은 이제 아까 대출이 이제 해외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50% 정도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금리가 높았을 때는 당연히 이제 대출을 조금 더 적게 하시겠지만, 그래서 원화로 한 5억 이상 정도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 부동산을 또 구입이 가능하시고요. 그게 이제 중부 지역, 이제 텍사스 지역, 뭐 댈러스, 오스틴, 뭐 휴스턴, 그리고 뭐 애틀란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집값 자체가 거의 한 40만 불에서 60만 불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금액대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또 지역도 선정을 해드리는데 가장 많은 금액대는 거의 한 70만 불에서 100만 불 사이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은 해외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이런 또 질문에 대해서는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게 이제 뭐 한국에서도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셔도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아파트에 투자해야 될지, 상가에 투자해야 될지, 뭐 토지에 투자해야 될지 굉장히 이제 고민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뭐 한국이랑 크게 다른 건 없어요. 인구 유입이 많은 곳,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군이 좋은 곳들, 커뮤니티가 좋은 곳들, 뭐 이런 곳들이 결국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곳 위주.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고객분들이 많이 들었던 지역들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모르는 곳에 수익이 높다라고 이제 투자를 이제 하시기보다는 좀 아는 지역에, 해외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곳을 저는 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에게도 대출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보통 한 5, 60% 정도? 그거는 이제 커머셜 같은 상가도 마찬가지입니까? 커머셜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0% 내외가 나오고요. 이제 레지덴셜, 주택 같은 경우는 60%에서 많게 나오는 것은 한 7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저희 네오집스가 미국 부동산 플랫폼에 대해서 아까 이제 뭐 떠오르는 강자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제 이 대출 쪽에 대해서는 이제 로닝 AI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각 은행의 금리를 비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출 모집인 분들께서 각 은행의 또 이제 보험사의 그 대출 금리를 이제 비교를 해주시는데, 이것을 그냥 자동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클릭하시면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클릭을 할 때마다 가장 낮은 금리를 찾아서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AI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또 정확하고 또 낮은 금리로 가져오다 보니, 그래서 이제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로닝 AI 확인하시면은 이제 내가 미국에서 이 정도 금리로 이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기술력까지도 이제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곳은 저희가 이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이제 한국의 이제 스타트업 회사랑 저희가 이제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왜냐면 미국의 부동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에는 항상 금융, 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저희 네오집스에서도 제공을 해드리고 또 로닝 AI에서도 같이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네오집스, 정말 이게 미국 부동산 투자를 활발하게 이끌고 있는 네오집스에 대한 소개, 그리고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어떤 현재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일반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 편에는 더욱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 투자한 성공 사례, 또 실패 사례도 잠깐 또 언급이 될 거고요. 금액대별로 성공한 투자 사례, 이런 것도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 부동산 투자의 이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미국 부동산 투자의 뭐 현황과 전망, 그리고 실제 이제 투자를 그렇게 성공적으로 잘 이끌고 있는 네오집스 이제 어태수 대표님 이제 회사 소개와 기술력 소개가 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아주 이제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투자 금액대별 성공했던 그런 성공 사례, 실패 사례, 세금과 관련해서 또 안전하게 투자하는 뭐 그런 또 언급도 좀 해주실 것 같고요. 자, 이번 시간에 또 수고해 주실 어태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굉장히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투자를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투자 금액대가 70만 불에서 100만 불 사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뭐 환율로 따지면 뭐 한 8억에서 한 11억, 12억 정도인데, 자, 그러면 투자 금액대별 리스트,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우선 이제 금액대를 제가 좀 나눠봤어요. 이제 10억대, 또 20억대, 또 50억 내외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우선은 이제 10억 원 내외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보시는 게 LA 이제 코리아타운의 가장 럭셔리한 콘도예요. 보시면은 전용 면적으로 이제 40평. 미국에서는 이제 공유 면적이 거의 빠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전용 면적으로 40평, 이제 투베드 투베스인데 이게 지금 118만 불. 미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제 유의해야 할 점을 저는 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하이라이즈드 이제 콘도잖아요. 높은 빌딩인데 이곳에서는 좀 중요하신 게 뷰.
이제 한국에서도 뷰 프리미엄이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이 콘도 같은 경우는 북향, 북쪽은 영화에서 많이 보는 이제 헐리우드 사인이 보이는 곳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분들도 그 헐리우드 사인이 보이는 북쪽을 굉장히 선호하세요. 그러면은 같은 북쪽이라 하더라도 이 건물이 동쪽을 바라보느냐, 서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살 때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팔 때가 문제잖아요. 네. 미국에 또 선셋이 좋잖아요. 네. 만약에 서쪽 걸 사셨다라고 하면은 거의 하루 종일 커튼을 닫고 사셔야 돼요. 뷰를 뭐 못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동쪽이다라고 하면은 동쪽은 이제 다운타운 뷰를 또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118만 불인데 나는 115만 불에 샀어. 근데 사고 보니 북서쪽 이러면은 이제 좋은 투자가 아니고요. 이 미국에서도 보실 때, 그러니까 그 뷰는 뭐 콘도마다 또 로케이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항상 뷰를 체크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네. 내용 중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한국어로는 이제 관리비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네. 네. 근데 이 관리비가 미국에서는 이제 HOA라고 불려지는데 Home Owners Association. 예. 네, 홈 오너들이 이제 어소시에이션에서 이제 내야 되는 비용인데 예. 만약에 이제 전세를 주셨다, 월세를 주셨다 하면 관리비를 누가 내죠? 사는 사람이. 임차인이 내죠. 예. 근데 미국은 이 관리비를 오너가 내요. 네, 집주인이. 집주인. 네. 물론 이 관리비를 낼 것까지 합쳐가지고 렌트비에 이제 반영은 돼 있어요. 네. 반영은 돼 있지만 내야 되는 주체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내야 된다. 그렇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하이라이트 콘도 같은 경우는 꼭 뷰를 좀 살펴보셔라 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운타운에 있어요. 다운타운에 있는 콘도인데 원베드에 원베스에 이제 전용 면적으로 약 27평이 지금 70만 불. 여기가 LA입니까? 네, LA에 있는 다운타운. 다운타운, 예. 네, LA 다운타운인데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원베드 원베스 같은 경우는 이제 LA에 이제 직장이 있으신 이제 싱글 분들이 많이 이제 거주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뭐 이쪽 같은 경우는 원베드 원베스가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아요.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하신 이제 미혼 분들이 본인들이 이제 직장 근처에서 이제 거주를 하시려고 임대 수요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가격대가 아까 이제 70만 불에서 이제 100만 불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다운타운 쪽에서 좀 선호를 하시는 곳입니다. 렌트비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렌트비는 약 70만 불이다라고 하면은 한 2,000불 후반에서 3,000불 초반?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로 계산하게 되면은 아주 큰 수익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남에 투자하실 때 수익률 보고 투자 안 하시잖아요. 나중에 엑시트 할 때 이제 캐피탈 게인을 보고 투자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알고 있는 다운타운 지역들, 동부 지역, 서부 지역은 수익률만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투자의 대상이 못 돼요. 그러니까 인컴 게인에 대해서. 캐피탈 게인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부분이 있고 렌트비 같은 경우는 얼바인의 모 아파트먼트 같은 경우는 1년에 거의 8에서 9%씩 올려요. LA 지역 같은 경우도 렌트 컨트롤이라고 그래가지고 테넌트들을 좀 보호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1978년 10월 이전에 지은 집들 같은 경우는 이 렌트비를 1년마다 법으로 정해요. 올해는 렌트비를 연 3%씩만 올리세요. 올해는 연 4%씩만 올리세요. 그 지역이 아니면 렌트비를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처음에 구입하셨을 때는 렌트비가 이제 수익률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매년 가지고 계실 때마다 이제 렌트비를 좀 올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수익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보니까 이제 우리 애도 막내가 시애틀에 있는데 네네. 2,000불 후반에서 3,000불 사이거든요. 네네. 원베드, 원베스트. 비슷하네요. 예, 근데 여기도 지금 시스레 내는 거는 괜찮은 편이에요, 지금? 다운타운 그리고 아까 제가 보였던 코리아타운 이런 곳 이렇게 그 부대 시설 이제 어메니티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왜냐면은 어메니티가 안 좋으면은 임차인들이 또 싫어요. 네. 그리고 또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미국은 이런 부대 시설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이제 풀도 굉장히 좋고요. 피트니스 센터. 네, 피트니스 센터도 있고 요가룸도 있고 레크레이션 룸도 있고 또 요즘 펫이 많다 보니까 또 강아지들이랑 같이 이제 조깅할 수 있는 곳도 이제 만들어 놓은 곳들도 있고 이런 어메니티들은 굉장히 지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금액을 높여서 10억에서 한 20억 정도 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리스트는 이제 두 개 그냥 연달아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한국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이제 얼바인 지역이에요.
네. 얼바인 지역이 강남 8학분에 그리고 이제 분당 판교처럼 이제 계획 도시라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곳인데 네. 저는 이제 얼바인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네. 저보다 뭐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여기를 이제 뭐 여름 때 캠핑도 오시고 네, 썸머 스쿨도 보내고 윈터 스쿨도 보내시고 하다 보니까 다녀오셨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데 뭐 연예인 분들도 많이 투자하셨어요. 네. 네, 연예인 분들도 많이 투자하셨고 뭐 게임회사 대표님, 엔터테인먼트 대표님들도 뭐 워낙 학군 좋고 커뮤니티가 좋다 보니까 네. 그 무엇보다 미국에서 안전한 도시 하면은 항상 탑3 안에 드는 곳이 네. 안전하고 학군 좋고 커뮤니티가 좋다 보니까 당연히 뭐 사람들이 다 오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또 높아지고 상승폭이 높아지고 또 주재원분들도 많으시고 또 안식년에 또 이쪽으로 또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얼바인은 자연스럽게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렌트 수요도 그래서 많단 말이죠. 네, 렌트 수요도 풍부하고 예. 무엇보다 여기서 거주를 하시게 되면은 뉴욕 중심부에 고층 빌딩들이 많잖아요. 네. 바로 옆에 센트럴파크 예. 너무 좋죠. 그 센트럴파크에 2.5배 되는 규모의 파크이 지금 얼바인에 조성이 되고 있어요. 조성 중이라고요? 네. 오. 이름조차 그레이트 파크예요. 김태희 씨하고 이제 B 씨가 구입을 하셨던 그 이제 동네인데 이 지역을 그냥 뭐 레지던셜로 개발을 하고 커머셜로 개발을 했으면은 뭐 돈을 더 많이 벌었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그 삶의 질을 위해서 커뮤니티로 지금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미 이제 뭐 사커 스테디움, 소프트볼, 뭐 비치 발리볼 그리고 워터파크 등등은 이미 다 들어가 있고 네. 지금 이제 골프장 그리고 스포츠 컴플렉스로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어웨이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스포츠 경기를 하러. 예, 예. 그럼 그분들이 또 묵어야 되는 숙소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호텔들 또 호텔들 주변에 또 리테일들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아직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가 센트럴파크의 2.5배 규모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 중에 인컴 게인하고 네. 캡탈 게인이 네. 둘 다 어떻게 보면 풍부하게 기대해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곳 같으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금액을 확 높여서 뭐 레지던셜이 아니라 코머셜로 가는 겁니다. 상가에 대해서 한번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고 계신 거는 이제 스타벅스 드라이브트루. 코비드 19 때 많은 리테일이 어려웠어요. 왜냐면 오피스 상권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데 전부 다 이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오피스에 출근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1층에 리테일들이 손님이 이제 없었던 거죠. 그럴 때 수혜주가 누구였냐? 바로 이런 스타벅스 드라이브트루. 그러니까 차로 개인이 운전해서 가고 네. 그러니까 가뜩이나 스타벅스가 이 로열티가 굉장히 높은 곳인데 뭐 이거는 코비드 19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냥 운전해서 바로 그냥 투고로 언제든지 마실 수 있다 보니 스타벅스도 지금 2030년까지 신규 매장 오픈하는 거에 90%를 다 드라이브트루로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해요. 제2의 코비드 19, 제3의 코비드 19이 온다 하더라도 네. 매출이 이제 기존처럼 드라이브트루는 올라갈 것이라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드라이브트루를 이제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데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만 있는 임대차 계약의 종류가 있습니다. 네. 네, 바로 이제 트리플렛. 트리플렛이 뭐냐면은 네. 임차인이 재산세만 내준다라고 하면 이제 싱글렛이라고 부르고요. 네. 재산세 플러스 보험료까지 내준다라고 하면 더블렛, 보험료 플러스 유지보수, 그러니까 메인테넌스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트리플렛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임대를 해주는 분 입장에서는 테넌트가 미국이 재산세도 비싸다는데 재산세도 내줘, 보험료도 내줘, 유지보수도 해. 이런 좋은 조건을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스타벅스가 재산세도 내고 보험료도 내고 네. 유지보수까지 다 한다. 네. 이게 이제 트리플렛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량한 테넌트가 이렇게 해주다 보니 항상 좋은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부동산은 장점과 단점이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품 보시면은 10년 동안 스타벅스가 있고 그리고 20년 동안 옵션 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본계약이 끝나면은 5년마다 내가 여기 있을래, 또 있을래 해서 토탈 20년 동안 옵션 계약. 그러면은 아까 본계약 10년에 옵션 계약 20년이면은 30년 동안 이제 스타벅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나 여기 오랫동안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 렌트비 알잖아. 꼬박꼬박 낼 거라는 걸. 우량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렌트비를 1년에 2%씩만 올려줘. 캡을 씌우는 거. 네, 캡을 씌웁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1년에 2%가 아니라 5년에 10% 올리는 걸로. 그래서 매 5년마다 10%, 네. 5년 끝나면 10%,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타벅스가 안전하고 또 렌트비도 꾸준히 내고 이게 뭐 1년, 2년 계약이 아니니까 중간에 또 이제 공실률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나는 관리도 조금 편하게 하고 싶고 그냥 렌트비만 안전하게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상품을 좋아하시고요. 아니야, 나는 그래도 내가 좀 직접 관리를 하고 좀 렌트비도 조금 더 높게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해외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미국에서 본인이 좀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조금 렌트비가 높은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부동산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게 관리예요. 네. 관리가 정말 리스크가 낮고 편한 것 위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금액을 더 높여서 이제 50억 내외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이 브랜드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버거킹인데 네.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알고 있는 이제 파파이스도 버거킹이랑 같은 그룹에 속해 있어요. 네. QRS 그룹이라고. 네. 그래서 많은 이제 레스토랑을 보유하고 있는데, 뭐 버거킹도 뭐 미국에서 항상 이제 꾸준하게 사람들이 이제 가는 곳인데, 아까 스타벅스랑 금액만 다르고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렌트 시작이 2007년에 시작을 해서 2027년, 그러니까 본 계약을 20년 동안 하고 옵션 계약을 이제 5년. 이런 프랜차이즈들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쉽게 나가지 못해요. 왜냐면 새로운 곳에서 또 마케팅도 해야 되고 새로운 곳에 또 매장을 또 찾아야 된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프랜차이즈들이 조금 안전하게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이제 수익률이 지금 4.25%인데 이 수익률은 이제 NOI, Net Operating Income. 그러니까 익스펜스가 나가는 게 없죠. 왜냐면은 재산세 그리고 유지보수 관리 보험료를 다 버거킹에서 해주니까. 트리플 넷이니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입을 만약에 438만 불에 하신다라고 하면은 월 임대료를 15,000불을 그냥 꼬박꼬박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상품입니다. 이게 트리플 넷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거 완전 진짜 네트 수익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또 높여서 그럼 50억 이상 좀 네. 이렇게 금액이 좀 크게 가면 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미국에 오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CVS라고 네. 많이 알고 계실 저도 거예요. 알죠, 예. 네, 미국에서 가장 큰 약국 체인점이에요. 예. 네, 뉴욕 증시에도 이제 상장이 돼 있고요. 이 CVS 같은 경우도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오래 있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 라이센스 받는 것도 어렵고 퍼밋 받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새롭게 운영하는 게 이 테넌트들한테는 그게 또 본인들한테 리스크가 되다 보니, 이 임대차 계약을 잠깐 보시면은 리스 시작이 2006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리스 만기가 2032년. 그러네요. 한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곳이 없을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그 옆에 옵션 계약을 보시면은 5년 10회니까 50년인 거예요. 그러네. 네, 굉장히 길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CVS라는 우량한 테넌트이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약국 같은 경우에도 한 곳에 이제 대부분 오래 머물다 보니까 이제 임대차 기간도 굉장히 길고 옵션 계약도 길고, 렌트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캡이 있다 보니까 그 캡에 맞춰가지고 이제 또 수익이 측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구매를 해서 이제 사정이 생겨서 되팔고자 하게 되면 뭐 임차인은 상관없잖아. 그냥 그렇죠. 스테이 하는 거고 네. 주인만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주의할 점 하나.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간혹가다 트리플렛 상품 중에 매매에 제약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꼭 살펴봐야 돼요. 뭐냐, CVS가 처음에는 300만 불이었어요. 그러면은 트리플렛이니까 300만 불에 대한 텍스를 내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게 누군가 600만 불에 팔았어요. 오. 누군가 900만 불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이 테넌트는 프로퍼티 텍스를 어떻게 내요?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간혹가다 계약서에 우리는 매매에 대해서 우리가 테넌트로 있는 동안은 매매 횟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요, 계약서에. 그리고 우리는 일정 금액까지만 재산세를 낼 거야. 그 이상이 되는 거는 바이어가 내 라는 조항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전문가가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트리플렛 물건들을 많이 딜을 해보신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자, 이제 금액을 오늘 뭐 준비해 주신 것 중에는 제일 큰 금액인데 네. 100억 원 이상 네. 이렇게 케이스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차일드 케어 부분에 이제 3위.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애프터 스쿨. 예. 예를 들어서 뭐 리딩이라든지 아니면 라이딩이라든지 예.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애프터 스쿨로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차일드 케어인데
미국 전역에 약 한 450개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본사에서 이제 개런티를 렌트비를 다 개런티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곳은 지금 11월 1일 날 렌트가 시작이 돼요. 새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지금 마무리가 됐고 예. 소프트 러닝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렌트비가 들어오는 시점은 이제 11월 1일부터 렌트비가 이제 들어오고요. 2022년부터 시작을 해서 렌트 기간이 2038년까지. 네. 그리고 나서 옵션이 이제 10년 옵션 계약으로 돼 있고 이것 또한 이제 T플랫이에요. 근데 수익률이 보시면은 높죠. 네. 근데 이 옵션은 누구를 위한 옵션이랄까요? 옵션은 임차인을 위한 건가? 임대를 위한 건가? 임차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네. 왜냐면은 이 옵션 때 이미 렌트비를 얼마로 올릴지까지 다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옵션의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냐? 임차인한테 있어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재산세도 내주고 메인테넌스도 임차인이 다 하고 하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있을래 없을래에 대한 결정권은 그때는 이제 임차인한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에 대해서 또 사례가 몇 가지 있네요. 이제 주거용하고 이제 상업용에 대해서 이제 성공 사례하고 실패 사례를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마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성공 사례보다 아마 실패 사례에 더 이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타산지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패 사례를 많이 또 알려드려야 내가 또 이제 그런 실수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패 사례도 마음 아프지만 네. 같이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네오집스 플랫폼에 가시면은 이 성공 사례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수익이 얼마다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디테일한 내용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시면은 네. 이 부동산을 살 때 이제 클로징 비용. 클로징 비용은 뭐냐면은 100만 불짜리 집이지만 딱 100만 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론을 받게 되면은 론 진행 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또 에스크로 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또 타이틀 비용이 들어갈 거고 이제 그 부수적인 이제 비용들 이 비용들을 저희가 다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어가고 렌트 인컴을 받게 되면은 비포 텍스, 애프터 텍스까지 저희가 다 보여드려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은 7.12%라고 하지만 이 수익률이 내가 임대료를 받고 또 여기에서 익스펜스 나가는 걸 하면은 5% 후반대로 또 떨어질 수가 있고 네네네. 그것까지도 저희가 다 보여드리고 고객분들이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거 USC 근처에 있는 건데 제가 밑에 수익률보다 임차인의 크레딧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에 대한 이제 실패 사례가 대학교 근처들도 임차가 굉장히 풍부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대학생 분들은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 렌트비를 이제 입금을 시켜 주시죠. 그러다 보니 렌트비도 좀 올리기가 쉽고 또 렌트비도 잘 받는데 USC 근처라고 해서 전부 다 USC 학생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하려고 이 단독주택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유닛이라고 하는데 두 유닛, 두 가구가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세 가구가 살 수도 있고 네 가구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테넌트들이 어떤 테넌트들인지 저희는 다 확인을 해요. 근데 실제로 수익률이 되게 높았어요. 네. 여기에서 이런 수익률이 나올 수가 없는데 역시나 봤더니 테넌트들이 학생들이 아니라 좀 렌트비에 이슈가 있을 만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고객분한테 이거는 테넌트가 USC 근처인데 학생들이 아니면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수익률 때문에 그 다른 데보다 한 1.5% 정도 높은 수익률. 네. 왜냐면은 뭐 같은 지역이니까 그거는 뭐 괜찮지 않겠어? 라고 하는데 역시나 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렌트비가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렌트비가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단순 실수해서 렌트비를 못 내거나 아니면은 정말 작정을 하고 좀 나쁘신 분들도 계세요. 작정을 하고 렌트비를 안 내면은 또 이빅션 하는 게 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렌트비가 정말 못 낼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그걸 잊어버리시는 게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받으려고 수를 하고 막 하다 보면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그마한 수익률보다는 그 테넌트가 어떤 테넌트인지를 꼭 보셔야 돼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싱글 패밀리 한 가구가 있는 곳들은 이제 테넌트 분들이 그래도 좀 안전한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100만 불짜리 집을 사서 렌트를 줬어요. 근데 150만 불짜리 렌트를 사서 세 가구가 들어있는 것을 렌트를 줬어요. 그거는 50만 불짜리 세 개를 렌트 준 거랑 똑같잖아요. 네.
그럼 100만 불짜리 렌트를 살고 있는 사람의 크레딧과 렌트비를 낼 수 있는 사람의 크레딧과 50만 불짜리의 렌트비를 낼 수 있는 사람의 크레딧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확률로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100만 불짜리를 구입을 하시는 것, 그리고 거기에 테넌트가 조금 더 안전하다. 그리고 학교 주변이라고 하면은 그 목적에 맞게끔 좀 학생들이 살고 있는 곳이 렌트비에 대한 우려가 적다. 수익률 1%, 2%에 연연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것 좀 투자하는 것을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이게 매입 금액 170만 불이면 뭐 예를 들어 25, 뭐 21억 한다 치면 네네. 월 수입 12,000불은 굉장히 수익률 괜찮은 편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성공 사례로 지어진 지도 얼마 안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3개 유닛이었는데 전부 다 USC 학생들이 또 살고 있는 곳이어가지고 이건 이제 성공 사례로 저희가 좀 남기고 있습니다. 상업용도 그러면 비슷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상업용 같은 경우는 트리플렛일 네. 경우에는 아주 코어 지역보다는 수익률에 조금 더 비중을 둬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아까 CVS 같은 경우 막 20년, 30년 본계약에 50년 옵션 계약. 그럼 제가 부동산이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것은 오래된 부동산을 데몰레이션을 다 시켜서 허물어가지고 거기에 뭔가 재건축, 재개발이 됐을 때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CVS가 있는 동안 제가 거기에 개발을 한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한해서는 오히려 핵심 지역에 한 4%, 4.5%보다 거기서 한 30분, 뭐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한 5%, 5.5%이 수익률을 보셔도 크게 리스크가 없으시거든요. 어차피 렌트비는 다 본사에서 이제 개런티를 해주는 부분이고 네. 그 테넌트들이 있었을 때 그 곳에 대해서 제가 뭐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저는 좀 수익률을 비중을 조금 두고 고민을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6.25%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커스필드라고 그래가지고 네. LA 지역에서 북쪽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LA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좀 더 낮았을 거예요. 근데 고객분께서 다행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또 이해를 해주시고 하셔서 이제 높은 수익률로 이제 커머셜 상품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실제 이제 뭐 성공했던 사례 그리고 또 실패했던 사례까지도 좀 이제 언급해 주셨고요. 세금 부분을 우리가 뭐 시간 관계상 깊숙하게 이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또 잠깐 좀 언급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세 핵심 포인트가 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재산세,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보유세가 높고 거래세가 낮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이 선진국이긴 하지만 이제 세법상으로는 한국은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가 낮아요. 물론 지금 보유세도 많이 올리곤 있지만 네. 미국은 이제 취등록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재산세가 높아요. 보유세가. 지역마다 다르지만 낮은 곳은 뭐 0.2%, 0.25%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높은 곳은 거의 2.5%. 한국은 이제 공시지가라는 게 있지만 네. 미국은 제가 100만 불에 샀다라고 하면은 이 100만 불이 기준이 됩니다. 근데 100만 불에 만약에 캘리포니아 지역은 1.05%에서 평균 한 1.2% 정도니까 네. 재산세가 굉장히 높은 거죠. 네. 네. 대신 이제 거래세는 없고요. 근데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게 없어요. 네. 중과세 되는 게 없고 오로지 이제 재산세. 근데 이 재산세가 처음에는 높은데 어떤 장점이 있냐? 시세가 10%가 올라갔어요. 시세가 20%가 올라갔어요. 네. 하지만 법적으로 이 재산세가 1년에 2%로 캡이 씌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재산세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마켓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재산세는 이것을 못 따라가는 거죠. 시세하고는 상관없이 1년에 맥스 2%. 그리고 이게 또 매매가 되면은 그 마켓 프라이스에 맞춰가지고 다시 재산세가 또 계산이 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주택을 오래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네. 이제 마켓 시세 대비 오히려 재산세가 좀 낮아지는 효과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거는 이제 캘리포니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양도세도 지금 한국에서도 뭐 양도세에 대한 뭐 얘기가 많거든요. 네네. 미국은 어떻습니까? 네. 양도소득세는 이제 부부일 경우, 부부가 거주를 한다라고 하면은 5년 이내에 2년 거주를 하면은 양도소득세가 50만 불까지 면제가 됩니다. 네. 5년 이내에 2년 거주가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제 현재 지금 집을 팔아요. 그러면은 거꾸로 이제 5년을 가서 제가
1년, 2년 차에 거주를 하고 네. 3년 동안 렌트를 줘도 5년 이내 2년 거주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1년 차에 거주하고 3년 동안 렌트를 주고 마지막 1년을 살아도 5년 이내에 2년을 거주를 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남편 25만 불, 그리고 아내분 25만 불 해서 토탈 50만 불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5년 이내에 2년 거주를 하시게 되면은 양도세를 이제 면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제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이 양도세 혜택을 받기는 어려우세요.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냐? 그러니까 미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본인이 직접 거주하시면은 양도세 혜택, 본인이 투자 목적으로 하셨다라고 하면은 양도소득세를 이연을 시켜줍니다. 한국에서는 10억짜리 집을 20억이 됐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양도세 계산. 얼마 내야 되지? 그리고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거 뭐 있지? 공제 받을 거 뭐 있지? 계산을 하시는데 미국은 10만 불짜리가 100만 불짜리가 200만 불이 됐어요. 그러면 팔려고 하는 시점에 뭘 하고 있냐? 100만 불이 200만 불이 됐다라고 하면은 200만 불보다 같거나 더 비싼 부동산을 이미 찾고 있어요. 왜냐? 동종자산, 부동산을 처분을 하고 부동산에 재투자가 됐을 때, 물론 이제 6개월 이내에 재투자가 돼야 됩니다. 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이연을 시켜줍니다. 언제까지? 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잘 활용했던 게 이제 트럼프 이제 전 대통령이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세법에 1031조 익스체인지 조항, 그래서 저희는 이제 텐더리언 익스체인지라고 부르는데,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활용하시면은 이제 복리 효과가 생기는 거죠. 텍스로 내야 될 부분을 이연을 시키면서 그만큼을 가지고 부동산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렌트비를 더 받을 수 있잖아요. 부동산 밸류도 그렇지.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텐더리언 익스체인지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세금에 대해서 또 이제 베네핏을 보실 수 있는.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 양도세 높지 않습니다. 10에서 20% 정도 수준이니까 한국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6개월 내에 이제 재투자하면 진짜 네. 좀 괜찮은 부동산 계속 좀 점프하면서 활용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횟수 제한 이런 건 없고 횟수 제한은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네. 외국인도 활용이 가능하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제 마무리를 좀 이제 해야 되는데요. 미국 부동산을 좀 이렇게 안전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뭐 이 안전하게 사는 법은 저희가 무엇을 하던 간에 뭐 전문가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전문가라 함은 정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네. 또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인사이트, 통찰력을 보여줘서 이 주택 가격이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이 지역이 상승될 지역인지 아닌 지역인지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이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네오집스 같은 데이터 분석을 AI로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이제 아까 하이라이즈드 콘도 같은 경우는 이제 뷰를 제가 살펴보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 뷰에 따라 가지고 팔 때 또 임차인이 들어올 때 수익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뷰를 이제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비슷한 콘도라 하더라도 로케이션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느 콘도는 좀 홈리스들이 이제 많이 있는 곳도 있고 어느 지역은 조금 우범지대가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그런 지역은 다 피해야겠죠. 로케이션이 아무래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사는 법은 뭐 낮은 가격에 사면은 그게 제일 안전하잖아요. 근데 현재는 환율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전하게 사는 거는 조금 더 기다리셔라 해가지고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오히려 기다리시는 게 안전하게 사는 법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미국 부동산 매수 적기가 언제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두 가지죠. 아까 수요 공급은 이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금리가 이제 조금 빠지고 그럼 미국에서도 이제 부동산 매매 쪽으로 많이 돌아설 것이고 환율이 조금 낮아지면은 그러니까 환율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한 1250원대만 가더라도 이제는 미국의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좀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달러를 이제 가지고 있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수준이 되면은 그때가 조금 매수의 적기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돈 셰프 90회 특집으로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우리 미국 현지에서 오신 네오집스 어태수 대표님을 모시고 상세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아까 이제 말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국 부동산 투자도
이제 뭐 인컴 게인에서 캐피탈 게인까지 이제 누리고 둘 다 이제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반드시 이제 투자에 이제 유의해야 될 점, 또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뭐 성공 실패 사례 다 경험한 이 전문가가 이제 컨설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고 미국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한국재무설계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해서 미국 부동산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네오집스와 함께 코어를 해서 이렇게 안내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수고해 주신 오태수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예.